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근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 그리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건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작게는 23번째, 크게는 5번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710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택시장 대책은 누구든지 알아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대책 방향은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세부 내용 첫 번째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조치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서민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고 청년층을 포함해서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둘째로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노력입니다. 기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상향 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넷째,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동향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신규 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는 지금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바로 경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전, 청주 지역은 계속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 마이스 개발 등 개발 사업에 따른 과열 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에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6월 4주와 7월 1주는 서울은 0.06%에서 0.11%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강남 4구는 0.06%에서 0.13%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투기 세력들과 다주택자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30대들이 마지막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주택시장 선행 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기준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기대심리도 상승이 추이되고 있는데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대부분 수요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판단 안에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말이죠. 이 투기 세력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투기 세력들은 지방으로, 지방에 있는 투기 세력들은요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아파트 나오기만 하면 그냥 집도 보지 않고 쇼핑하는 식으로 계약금을 10%씩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주택을 매수하다 보니까 이런 투기 세력들 때문에 6월 달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루빨리 캐치해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야만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 시장 유입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완전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상승을 반복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투기 세력들도 많지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금 추경 매수 심리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요,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이 말이죠, 2019년도에는 24%, 2020년 4월에는 30.5%, 5월에는 32.1%, 6월에는 지난달 33.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실수요자가요,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겠다. 제가 이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든가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시켜서 이러한 제도를 하라고 이미 방송을 한 바 있는데, 자, 생애 최초입니다.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 즉 생애 최초에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생애 최초로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한 정책입니다. 자, 적용 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겠다.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공급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주택은요,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그리고 민간 택지는 7%를 배정하겠다. 아주 이건 잘한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확대하는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30%를 기준했을 때 2인 가구가 569만 원, 3인 가구가 731만 원, 4인 가구가 809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 완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공공분양 소득 요건은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 확대하는데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소득 요건입니다.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완화 정책도 좀 써야 되죠. 맨날 규제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현상입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를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아주 잘한 정책입니다. 감면 대상 주택 가격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말이죠.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민 부담을 경감하겠다.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재산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건데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 시 2020년 10월에 논의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만 했지만 좀 그 당시에 가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수립해서 말이죠.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물량 대폭 확대하겠다.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 호 이상 추가 확대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서 2021년부터 사전 청약 9,000호를 추진하는데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 사전 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LTV라든가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소득 기준으로 본다면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죠.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 이하였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했는데 이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을 8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가 되겠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들이 말이죠. 주택 보유 여부는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죠. 7월 13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이 되고요.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전월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층을 포함해서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세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 인하, 1.8%에서 2.4%를 1.5%에서 2.1%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천만 원에서 1억 원, 그리고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월세는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1.8% 플러스 월세는 1.5%, 이것을 보증금 1.3% 월세 1.0%로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단장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검토 가능 대안을 살펴보게 되면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도시 주변 유후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텔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과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됩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0%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주택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51만 1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어서 인상이 된다면 아마 현재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의 2배 이상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인 6%를 적용하게 된다면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법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엄청나게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잘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부동산 매매업자와 부동산 임대를 하는 법인들이 무려 8만 2천 개 법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시장을 가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들이 다 1등이 다 법인들이 다 받아갑니다. 다 법인들이 다 투기 목적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되는데요. 자, 다주택자들 아무래도 매물을 하루빨리 내놓아서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법인들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2021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거니까 자, 하루빨리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자들에게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인상시키겠다는 건데 현재는 1년 미만 갖고 있다 팔면 40%인데 이것을 70%로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하게 되면 기본세율이 되잖아요. 6%부터 42%까지 적용하는데 이것을 60%까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미만 팔면 양도소득세가 70%면 지방소득세 합치면 결과적으로 77%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된다면 주택이라든가 주택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을 1년 이내 팔면은 70%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 60%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6%에서 42%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0%에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 인상입니다.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세율에다가 이 주택자는 10%를 중과했는데 20%가 중과되고요.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적용했는데 30%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3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최고세율 72%까지 적용합니다. 거기다 지방소득세 7.2%면 79.2%를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인 취득세도 인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부담이 인상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든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이 되는데요. 이 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8%를 적용하고 3주택자가 취득하게 되면 12%입니다. 또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1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가격에 대해서 1%에서 3%지만 2주택을 가진 사람이 취득하게 되면 8%, 3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4주택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12%, 물론 법인이 취득해도 12%의 높은 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를 배제토록 했습니다. 지방세법인 재산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입니다.
부동산 신탁 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납부했는데 원소유자, 위탁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을 당연히 개정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탁자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주택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되는데요. 단기임대가 4년,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 8년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료의 유형 전환 불가, 세제 혜택이 미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은 8년에서 10년 등 공적 의무가 강화가 됩니다. 폐지 유형 관리입니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가 됩니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 말소 허용이 됩니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가 면제가 됩니다. 기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유지가 됩니다. 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을 내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 중점을 점검하겠다.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등록 말소, 세제 혜택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의 향후 추진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여러분, 총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에 한숨을 쉬고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져 상대적 박탈감으로 서글프고 전세살이 하는 국민은 급등하는 전셋값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수시로 정책 변경으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책만 나오면 2달 후에는 집값과 전셋값이 뛰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가 그동안 투기 세력들을 잡지 못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정치인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닙니다. 시장과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또 땜질 대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민간에서도 이 정도 실패를 반복하면 사람을 받고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부동산 사태 수습은 시장 원리를 잘 아는 새 사령탑 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완전 뒷북 정책이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신뢰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늦게라도 도입되어 천만다행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